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 마라. 안 돼. 제발. 눈 좀 떠. 이렇게 나만 두고 가면 어쩌란 말이야. 이곳의 한 작은 마을에서는 이곳 부족의 회장이던 한 남자가 쓰러진 아내를 붙잡고 오열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오열한 이유는 바로 사람을 공격하는 사자에게 자신의 아내가 공격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사자에게 복수를 다짐하지만 오히려 마을의 피해만 늘어가죠. 결국 이 남성은 더 이상 사자에게 대항하다가는 마을 주민 모두가 위험에 처할 것 같아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웬 한국인 남성이 해당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것으로 아코를 우리 마을의 회장으로 발탁합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의 농사와 축산업을 전문가를 동원하여 더욱 발전시킨다고 하니 우리도 한번 아코를 믿어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줍시다. 제가 이 마을의 회장으로 발탁된 지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이곳 마을에서는 5년에 한 번씩 마을의 지도자를 뽑는 행사를 하죠. 행사라고 해봐야 내가 마을 회장이 되면 이 마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만 늘어놓으면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투표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제가 회장으로 뽑힌 것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마침 회장 자리를 뽑을 당시에는 오랜 가뭄으로 주민들이 힘들어하던 시기였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저 말로만 그들을 현혹해서 회장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위해 제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 다짐했으니까요. 그 시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저는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하여 어렵게 옥수수 재배 기술에 대한 위탁 협정을 맺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최소한 마을 주민들이 기아로 인한 죽음은 면할 수 있게 되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외국분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아직도 굶어 죽는 나라가 있냐고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쪽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마을을 위해 주민들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던 저였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로 집을 비워두고 외부 활동을 오랜 시간 해야 하는 회장의 직책을 맡지 않았을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외부 활동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참상을 목격하고야 말았죠. 온 집은 어질러져 있었고 사랑하는 저의 아내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눈 좀 떠. 이렇게 나만 두고 가면 어쩌란 말이야. 저의 아내는 제가 아무리 흔들고 불러도 대답하지 못했죠. 피해자는 제 아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마을 주민들이 혼비백산하여 거리를 뛰어다니고 있었고 두려움에 정신이 나간 듯했습니다. 제 아내를 이렇게 만들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존재는 바로 밀림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였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사자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만 아주 낮은 확률로 배고픔에 굶주린 사자가 우연히 사람을 먹이로 공격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악마 같은 놈도 그런 존재겠지요. 저는 온몸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겨우겨우 참아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아직 제대로 된 병원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병원이라고 하나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은 사람을 치료할 제대로 된 장비나 기술자가 없었죠. 목격자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을 공격한 사자는 일반적인 사자들보다 큰 덩치에 아주 빨랐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무리 생활을 하는 일반적인 사자와는 다르게 한 마리만 단독으로 있었다고 했죠. 저는 그 당시에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도 그 사자에 대한 분노가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저는 아내를 그렇게 만든 그 사자를 사냥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그 녀석을 잡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아내를 볼 면목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저는 마을의 회장으로서 주민들 앞에 나섰고 지금의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자를 잡아야 한다고 설득했죠. 마을의 주민 중 나이가 지긋하신 노인 주민 한 분이 사자에 대해 언급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사자의 이름을 룬바라고 불렀죠.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그 사자 한 마리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방치한다면 그 다음은 우리 주민들 모두를 사냥하려고 할 겁니다. 절대 이대로 두어선 안 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벌벌 떨던 주민들도 어느새 저의 설득에 동의하여 주는 듯 했습니다. 이때가 주민들을 설득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저는 젊고 힘이 강한 남자들 위주로 룬바 사냥에 참여시켰죠. 이곳의 젊은 남자들은 워낙 육체적인 노동을 일상적으로 하기에 온몸이 근육으로 우락부락했는데 그런 사람들만 한 곳에 모아서 보고 있자니 듬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인원이면 충분히 룬바를 사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에게 들은 바 룬바라는 사자는 굉장히 영악하고 강력해서 조심하라는 당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한 사살을 위해 마을 곳곳의 녀석을 잡기 위한, 아니 잡지는 못하더라도 이동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함정과 덫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 마을은 불침번을 서며 밤이면 밤마다 룬바를 기다리며 두려움에 떨었고 한편으로는 하루빨리 그놈이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그런 저의 바람이 그놈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일까요? 며칠 후 늦은 밤, 마침내 룬바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 녀석은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더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새벽 3시 정도의 시간이었고 인간인 우리에게는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결국 룬바는 우리 앞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미리 설치해 놓은 함정과 덫에 걸리지도 않았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놈이었습니다. 적에 과연 한낱 짐승이 맞나 싶은 정도였어요. 게다가 그 녀석은 우리와는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뒤늦게 함정을 피해서 얼마 남지 않은 가축들을 사냥해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도대체 저놈이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동물들은 후각이 뛰어나다 보니 냄새 같은 걸 맡은 것일까요? 좀 더 신중했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 죽일 놈을 반드시 잡아서 사살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짠 것은 아닐까 돌아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녀석은 그 이후로 당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룬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들은 불침번을 서지 않을 수 없었기에 결국 피를 말리는 쪽은 우리였죠. 아마도 그놈이 노리는 바도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장기전으로 돌입하자는 것이었죠. 한동안 그 녀석이 나타나지 않자 불침번을 서는 사람들도 서서히 경각심이 옅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녀석이 나타났죠. 그날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2인 1조로 불침번을 서게 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한 명이 화장실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한 명씩 차례대로 녀석의 사냥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불침번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고 수많은 인명 피해를 보게 된 것이죠. 치가 떨릴 정도로 영악한 녀석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우리의 패배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녀석을 악마라 칭하며 더욱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마을 주민들 모두가 그 녀석에게 사냥당할 것이라며 공포 분위기가 가속화되었죠. 이대로면 마을 전체가 패닉에 빠져서 진짜로 그 녀석의 밥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다른 마을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우호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마을에 없는 살림이었지만 선물을 준비해서 부탁하러 갔죠. 아코, 이거 미안하게 됐네. 이미 우리 주민들도 룬바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네. 괜한 짓을 했다가 그 저주가 우리 마을까지 미치게 될까봐 아무도 나서려 하질 않아.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었지만 섭섭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군요. 뜬금없이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평소에 주거니 받거니 하며 우호 관계를 꾸준하게 맺어왔던 마을이기에 더욱 그랬죠. 솔직히 저는 당연히 도움을 받겠거니 하며 나선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하면서 이번에는 진짜 큰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마을의 주민들로는 더 이상 그 녀석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다른 마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최후의 수단이 실패로 돌아갔으니 더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가 포기하면 우리 마을 전체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지라 겉으로 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를 하고 싶지도 않았죠.
두 눈으로 룬바가 사살되는 것을 목격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를 앗아간 그 악마 같은 놈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지금의 처지에서 뾰족한 수가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죠. 결국 마을의 회장인 제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민분들에게 투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마을 상황에서는 도저히 룬바를 사살할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로 피난을 가려고 합니다. 이에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알아보려 합니다. 제 발언에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과 뜻밖이라는 반응 등 주민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수의 주민은 룬바의 사냥터가 되어버린 이 마을을 미련 없이 떠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죠. 터전이야 새로이 잡으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아쉽지만 이 해결 방안으로 최소한 마을 주민들의 안전은 보장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주민들은 각자 미리 짐을 싸놓고 기회가 되면 마을을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쉬이 오지 않았죠. 정말이지 귀신처럼 우리가 피난을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룬바는 마을 주변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대낮임에도 도망가려다가 룬바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까지 속출하게 되었죠. 이제는 우리 모두의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룬바는 아마도 우리 마을을 자신의 먹이터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먹이는 끔찍하게 챙기는 사자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듯 룬바는 우리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죠.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룬바는 정말이지 끔찍하고 두려운 존재였고 우리 모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서서히 정신마저 고립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나요? 우리 마을에도 그러한 신의 계시와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처럼 우리 마을에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동양인 2명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한국인이었죠. 너무나 반갑고 좋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체격도 왜소한 사람들이었고 더구나 지금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알고 나면 분명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한국인이 하는 말을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혹시 여기에 룬바라고 불리는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까? 제대로 찾아온 건지 모르겠군요. 아,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옆 마을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봉사활동을 왔다가 이곳 사정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동물조련사 일을 하고 있고 이분은 수의사입니다. 처음에는 이 한국인의 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룬바의 존재에 대해 알고 방문했다는 걸 알고 저들은 미친 게 틀림없다는 생각까지 했죠. 저는 한국에 대해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량 부족으로 힘든 우리에게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옥수수 재배 기술과 종자를 선뜻 내어준 국가였기에 따지고 보면 은인과도 같은 나라였죠. 그런데도 저는 우리 마을을 방문해준 한국인 2명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한국 조련사는 저에게 룬바를 사냥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저는 놀라기도 했고 다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만큼 그 계획은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기만 한다면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이판사판인 상황이었고 믿져야 본전이었기에 그의 말대로 룬바 사냥을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이 찾아왔고 우리는 예정대로 빈 둘러 동그란 원을 그린 후 그곳에 불을 지폈습니다. 밤이었지만 불빛 때문에 주변이 훤하게 보였죠. 그리고 저와 몇몇은 그 불 안쪽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마을 주변에는 섬뜩한 기운이 흘러나왔고 그것이 곧 룬바가 이곳에 왔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죠. 룬바는 서서히 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치 더 이상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엄포를 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룬바의 이빨이 드러났고 자칫하면 우리 모두는 이 녀석의 밥이 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탕! 하는 단말마의 소리가 들려왔고 고지와 룬바는 미친 듯 괴로워하며 펄쩍 뛰다가 이내 숲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저는 한국인 조련사가 숨어있던 곳으로 향했고 빨리 쫓아야 한다고 말했죠. 하지만 한국인 조련사는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인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이대로 룬바를 놓친다면 그 다음 공격에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한국인 조련사는 아주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룬바는 날이 밝으면 우리 강아지가 데려올 겁니다. 강아지? 내가 이런 정신 나간 사람에게 우리 주민들의 목숨을 맡겼던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저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 온갖 잡생각이 다 들었지만 날이 밝은 후 저는 한국인 조련사가 했던 말이 거짓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룬바로 추정되는 사자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마을 한복판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사자 한 마리가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인 조련사는 옆 마을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린 굶주린 사자 한 마리를 구조해 치료해 주었고, 그 이후로 한국인 조련사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 남자가 키우는 애완견처럼 말입니다. 그 장면은 제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황홀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사자가 두 발로 서서 한국인 조련사에게 안기는데 마치 강아지 같았거든요. 어젯밤 조련사가 룬바에게 사격을 가했고 상처를 입은 룬바를 조련사의 사자가 쫓아가서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마을에는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에 2번이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떠나는 한국인 조련사와 일행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했죠.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전 너무나 궁금했던 그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냥꾼도 아니면서 그렇게 사격을 잘하느냐고요. 그리고 그의 대답을 들은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 쏘는 축에도 못 깁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자는 총기를 사용할 줄 알지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는 군대에서 사격으로 포상휴가까지 나갔던 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흥미롭고 감동적인 소식을 전하는 월드맵튜브였습니다. 케냐인 아코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